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은 IFRS 17 시대를 맞이한 보험업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먼 기대와 가까운 기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다가오는 여러 촉매제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최선호주, 즉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을 유지합니다.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완화는 장기적인 배당 확대의 먼 기대 요인입니다. 둘째, 관리급여 도입과 5세대 실손 전환은 보험금 누수를 막는 가까운 기대 요인입니다. 셋째, 이제는 외형 성장보다 보유계약 가치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내 최선호주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유한 DB 손해보험을 제시합니다. 먼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FRS 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흑자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내 해약준비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배당 가능 이익이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의 2025년 예상 이익잉여금을 보면 해약준비금 비중이 최대 9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급진적인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장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나 제도의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금 규제 완화에는 뚜렷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완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은 바로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 기준 주요 보험사들의 회계적 법인세와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약 1.7조 원에 달해 완화 시 조 단위의 세수 기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무리한 신계약 경쟁 촉발을 우려합니다. 현재의 높은 적립 부담이 공격적인 영업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결국 산업 내부의 자정작용이 규제 완화의 선결 과제입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의 비정상적인 청구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의 실손 적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평균 1.9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만성화되었습니다. 지급보험금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다수인 65%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반면 상위 9%의 극소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2025년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수지체 역전과 개인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심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진료 수가를 설정하여 원천적으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수십 %의 보험금 감소 효과를 얻게 되며 202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에서 3% 수준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것입니다. 새로 출시될 5세대 상품은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여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견고한 구조입니다. 기존 세대 가입자들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거 계약의 재매입 유인 등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22% 수준일 5세대 점유율은 2036년 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실손 정상화를 견인할 강력한 장기 촉매제입니다. 다음은 IFRS 17 이익의 핵심 지표인 계약 서비스 마진, 즉 CSM의 허와시를 보겠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주가 하락 주 원인은 미래 예상 이익인 CSM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대형사 기준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계리가정 악화가 자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경험 통계 악화가 CSM 상각익 감소와 손실계약 부담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적 약점이 노출되면서 맹목적인 신계약 유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맹목적인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보유계약 가치 중심의 퀄리티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신계약 판매에도 불구하고 해약이 빈번히 동반되면서 실제 보유계약 잔액의 순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형 경쟁을 당장 멈추고 예실차 관리와 해지율 방어에 전사적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어 해지율이 개선된다면 이는 곧 CSM의 플러스 조정으로 이어져 당기손익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방법론의 업데이트 결과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자체적인 평가 모델에서 자기자본 비용 산출 시 시장 수익률을 기존 블룸버그 데이터 대신 코스피 최근 3년 평균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로 현실화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 역시 동일한 3년 평균으로 산출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평가 기준의 변경은 결국 커버리지 내 모든 원수보험사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탄탄한 수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현재 보험주들은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수정 ROE를 보면 DB손해보험이 11%로 가장 높고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당 가능 여부와 기대 배당 수익률에 따라 회사별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철저히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약준비금 부담 등으로 당장 배당이 불가능한 미배당사들의 경우 과도한 할인율이 부각되어 주가가 억눌려 있습니다. 핵심 기업 분석 요약표입니다. 분석 대상 종목에 대해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의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25만 6천 원으로 46% 상향하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자본 활용을 통한 ROE 제고 기대감으로 60만 원을 제시합니다. 현대해상은 턴어라운드 레버리지가, 하나손보와 생보사들은 저평가 해소가 향후 주가 상승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탑픽으로 선정한 DB손해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표주가 25만 6천 원으로 커버리지 내에서 가장 높은 46%의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반기 중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 인수가 완료되면 연결 실적 편입 시 10%대의 강력한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향후 3년 기대 배당 수익률이 5.3%이며 추가 상향 여지도 충분합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 또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돕는 긍정적 촉매제입니다. DB손해보험의 돋보이는 실적 방어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원수보험사 중 유일하게 시장 컨센서스를 20%나 상회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해율 악화 사이클에서 선제적으로 쌓아둔 미보고 발생 손해액 적립 둔화로 보험금 예실차가 대폭 개선된 덕분입니다. 안정적인 CSM 방어력과 일반 보험 영역의 이익 증가가 어우러져 2026년에도 9%대의 견조한 성장을 낼 전망입니다. 실적과 배당 모두를 챙길 수 있는 편안한 투자처입니다. 다음은 업계 1위 삼성화재입니다.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20% 이상 과감히 상향했습니다. 삼성화재의 현 딜레마는 역설적이게도 과잉 자본에 있습니다. 킥스 비율 250%를 상회하는 막강한 자본력은 오히려 기회비용을 낳고 있어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수익성 자산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ROE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2028년 주주 환원율 50% 목표를 향해 자사주 매입 없이 배당 성향만 높여도 향후 3년 기대 수익률이 5.2%에 달해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동사는 업계 내에서 이익 변동성이 가장 높다는 약점이 있지만 반대로 턴어라운드 시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압도적 점유율 탓에 신실손 손해율 악화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도입되는 관리급여와 실손 정상화 국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이익이 크게 회복될 구조를 갖췄습니다. 제도 하나씩 강한 반등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동사는 단기적으로 캐롯선보 합병에 따른 자동차 보험 적자 편입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반 장기 보장성 보험의 실적 개선과 이자 배당 수익 증가 등 본업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3.3배에 불과한 극단적 저평가 상태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적자폭 축소 여부가 가치 재평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생명보험사로 넘어가서 삼성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가치평가는 본업인 보험사업 가치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전자 지분 가치에 55%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음에도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본업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지분 가치 변동과 특별 배당 등 일회성 이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본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 종목인 하나생명입니다. 현재 하나생명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2배라는 극단적인 딥밸류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도달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PBR이 0.3배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신보험 마진 정상화를 통해 신계약 CSM이 성장하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해약준비금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긴 호흡의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투자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리면 2025년 단기적으로는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실손보험 정상화가 가장 가까운 기대 요인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해약 환급금준비금 완화에 따른 배당 폭발과 5세대 실손전환 가속화라는 먼 기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고루 갖추고 배당 안정성까지 확보한 DB손해보험을 다시 한번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